네,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에 대해서 학과별로 등록금 순위와 경쟁률도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려대의 전반적인 요약 자료입니다. 요거는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신입생 충원율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재학생 충원율을 보면 21년 4월 기준으로 103.2%고요. 취업률은 아직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11.6%입니다. 그리고 신입생 충원율은 100.1%. 그다음에 1인당 교육비는 얼마인 거죠? 1시 100만 10만 2753만 2727원이 1인당 교육비입니다. 총 교육비겠죠. 네, 재학생 수를 나눠서. 그리고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장학금 비율입니다. 여기서도 등록금 현황을 보시면 의학계열이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문사회 계열이 제일 낮게 나와 있네요. 자연과학 계열 가운데 껴 있고요. 공학 계열이 이제 의학 계열 다음으로 나와 있고요. 예체능 계열도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교 평균 같네요. 학교 평균이 대략 이 정도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색은 교내 장학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색, 그 다음에 파란색은 교외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 주황색, 어디 노란색 같은데, 주황색은 1인당 교내 장학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록색은 1인당 교외 장학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막대 그래프는 총 교육비,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얘도 최신 올라온 거는 수정을 했고요. 취업률 같은 거는 22로 바뀌어 있고 0%로 돼 있어서 20년 자료로 일단 갖고 왔습니다. 신입생 경쟁률은 작년이죠. 21학년도 그래서 8.7대 1이고요. 이따가 22학년도 정시 경쟁률도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고 전임교원 학생 1인당 학생 수 20.79명, 높은 편 같은데. 그리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아까 말씀드렸고요. 1인당 도서 자료 수는 저번에 연세대보다 조금 높네요. 100권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은 300만원 정도, 수용률은 기숙사 수용률은 12.2%, 외국인 학생 수는 3060명, 연평균 등록금은 약 326만 9천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게 담당 비율입니다. 그래서 본교, 서울에 있는 본교 캠퍼스의 학과, 보유 학과는 62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학부는 평균 등록금이 제일 비쌌습니다. 806만 6천원을 기록했고요. 자율전공 학부도 비싸네요. 727만 7,418원. 네, 취업률은 요건 바뀌겠죠. 2학년 때는 바뀌니까 취업률은 조사가 안 됐고요. 심리학부는 학부 이름이 바뀌었나요? 여기 없었고,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육학과, 이제 이 밑에 있는 인문계열 학과들은 등록금은 712만원으로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76.4%, 경제학과는 81.8%, 교육학과는 84.6%, 그 다음 국어교육은 낮네요. 30.6%. 대학원까지 가고 임용 준비를 하고 그래서 처음 졸업했을 때는 취업이 안 됐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는 64.9%, 국제학부는 73.8%, 노어노문학과 88.9%, 도어동문 70.6%. 노어가 높네요. 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미디어 학부도 인문계열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미디어 학부 75%,
그 다음에 보건정책관리학부 57.1%, 불어불문 53.8%, 일단 사학과 67.7%, 그 다음에 사회학과는 66.7%, 그 다음에 서서모는 70%, 식품자원경제학과 89.4%, 그 다음에 언어학과 72.4%, 역사 51.7%, 영어교육 51.2%. 교육과들이 아마 임용준비를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등록금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12만원이고요. 계속 이어서 인문계열은 다 712만원이네요. 영어 영문학과 취업률은 76.7%, 일어일문 73.3%, 정치외교학과는 62.2%입니다. 중어중문은 78.6%, 지리교육 역시 교육도 60%로 좀 낮고, 철학과 72.5%, 통계학과는 좀 높네요. 85.3%, 한국사학과 54.2%, 한문학과 60%, 행정학과 75.9%가 되겠습니다. 체형계열에서는 역시 의예과, 의학과가 높죠. 의예과 때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졸업은 취업률은 의학과로 따지겠죠. 94.9%. 네, 취업률은 크게 의미는 없죠. 의학과에서는 1241만 4천원의 등록금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968만원, 건축학과도 968만원, 다 968만원이네요. 취업률을 보면 건축사회환경은 80.6%고 건축학과는 75.7%, 기계공학 78%, 데이터과학은 안 나와있고요. 바이오이공학부 78.5%, 산업경영공학부 80.4%, 신소재 81.6%, 그 다음에 밑에 자연계열도 다 공학계열까지는 968만원대로 똑같습니다. 융합에너지공학과 취업률 안 나와있고요. 전기전자공학부 85%, 컴퓨터학과 84.1%, 화공생명공학과 88%가 되겠습니다. 네, 뭐 경쟁률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건 작년이니까,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이니까. 간호학과는 자연계열로 들어가 있고 858만원 혼자 중간에 껴있고요. 그리고 취업률은 85.2%. 그 다음 자연과학 계열은 840만 2천원을 기록했네요. 가정교육과도 역시 교육 쪽이라 그런지 35.7%로 좀 낮고요. 물리학과 80%,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60.7%, 보건환경융합과학부 76.7%, 생명공학부 55.6%. 그 다음 밑에 자연과학 계열도 840만 2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과학부 취업률이 37%대, 수학과는 72.5%, 수학교육과도 역시 낮게 54.5%, 식품공학과 75%, 지구환경과학과 57.1%, 화학과 88.9%, 환경생태공학부 65%. 반도체는 이제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이때는 아직 신설도 안 됐으니까 경쟁률도 없고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올해 등록금이 이제 나오게 되면 제가 확인을 해서 이제 22년도 자료로 다시, 이거 21년도 자료죠. 22년도 자료로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국방은 다 전액 장학금이죠. 장학금이 916만 5,663원 이렇게 장학금이 지원이 돼서 아마 영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취업률이 92.6%입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에서 디자인 조형학부는 977만원의 평균 등록금을 기록했고요. 취업률은 61.3%, 체육교육과는 66.7%, 그래서 840만 2천원. 교육과 치고는 그래도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경쟁률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경쟁률도 올해 경쟁률, 고려대 경쟁률은 3.5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체로는 1934명 모집 인원이고요. 지원 인원은 6,914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 3.72대 1로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사회배려자도 3.06대 1로 3점대를 넘어섰고, 그나마 낮은 게 특수교육 대상자 1.33대 1, 그 다음에 특성화고교 졸업자도 2.04대 1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의 높은 거 위주로만 보고 넘어갈게요. 중어중문학과 8.28대 1, 노노문학과 6.33대 1, 그리고 뭐 낮은 학과들은 국어국문학, 철학과, 한국사학과가 좀 2점 몇 대 1로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한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물리학과도 좀 낮았네요. 2.57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화학과는 7.16대 1, 지구환경과학과는 5.0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공생명공학과 3.44대 1, 뭐 이렇게 좀 낮은 것들은 신소재공학부 2점 몇 대 1, 건축학과도, 산업경영공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공학과는 올해 경쟁률이 높네요. 5.80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10명 모집에 58명 지원. 의과대학은 3.44대 1, 3대 1은 넘었고요. 그리고 지리교육과가 높게 나왔네요. 9.28대 1.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가정교육과 2점 몇 대 경쟁률 낮고요. 간호대학도 2개, 뭐 자연계열, 인문계열 나눠서 뽑겠죠. 2.94대 1과 2.47대 1. 높은 경쟁률은 국제학부 14.33대 1입니다. 3명 모집에 43명 지원했고요. 디자인 조형학부는 35명 모집에 234명 지원해서 6.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사이버 국방은 2.42대 1로 경쟁률로는 좀 낮았네요. 네, 여기서는 대부분 3점 몇, 뭐 4점 몇,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균형 뭐 이런 것도 그냥 높은 것만 간단히 6대 1 정도. 이거는 뽑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원자도 뭐 많아봤자 두 자리 수도 초반이죠. 50명을 넘는 건 없고요. 5대 1 환경생태공학부. 네, 여기 뭐 자율전공 7대 1, 한 명 뽑는데 7명 지원했네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한문학과 한 명 모집에 10명이나 지원을 했고, 2명 모집에 12명. 여기는 한 명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냥 지원한 만큼 팍팍 올라가네요. 간호대학도 1명에 5명 지원. 네, 여기는 특수교육 대상자, 여기서는 아예 지원 안 한 것도 있네요. 환경생태공학부 지원을 아예 안 했고, 신소재공학부도 미달입니다. 미달 지원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의과학부도 지원을 안 했고, 네, 그 다음에 뭐 특성화고교는 한꺼번에 모집 인원 정해놓고 지원 인원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 중에 이제 뽑겠죠. 25명 내로. 네, 이렇게 경쟁률을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아직도 근데 발표를 안 해서 며칠 하나 뭐 봤더니 2월 8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뭐 이런 거는 이렇게 1월 27일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요. 일반 전형 뭐 이런 의과대학 이런 거 제외하고는. 그리고 의과대학, 간호대학,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 사이버 국방학과, 그리고 기획윤등은 2월 8일 날 발표를 합니다. 아직도 좀 날짜가 남았습니다. 설날을 제대로 못 즐길 것 같네요. 이때 발표를 하면 설 연휴를. 그리고 중앙대가 이제 14일 날 발표를 했고요. 체육교육 빼고 아마 발표를 했고, 이제 하나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군면접 뭐 이런 면접 기간들은 이제 끝났죠. 다 1월 13일, 13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등록은 2월 9일부터 2월 11일이네요. 이게 아까 뭐였죠? 네, 일반 전형 그 아까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1월 27일에 일단은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간은 의과랑 이런 거를 맞춰서 같이 합니다. 의과는 2월 8일, 간호대 뭐 이런 거요. 2월 8일에 끝나서 다음 날부터 바로 등록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9, 10, 11 3일간의 기간 동안 등록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자 분들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은 미달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 연락처를 기재하라네요. 뭐 전화를 하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겠죠. 그 다음에 4차까지는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차 이후 최종까지는 이제 전화로 개별 통보 2월 20일까지 이때까지 거의 최종이네요. 이제 2월 20일 거의 하루 간격, 처음에는 좀 간격이 있다가 이제 하루 간격으로 바로바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자 입학 전형 순위에 따라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추가 합격, 만약에 추가 번호를 받으셨더라도 기대를 갖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고려대에 대해서 한번 학과별 등록금 순, 취업률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정시 경쟁률 보고 이제 언제 최종 발표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